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꽤 오랜만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 사이에 넥타이도 푸시고 여름도 왔는데 다들 시원하시죠? 제가 없어서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자,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되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또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됩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중동 전쟁이라는 태풍을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의 벽을 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낸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들도 단합된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산업 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의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또 이를 체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후 관성에 안주한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의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여도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전통적인 용어로 적극 행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서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 하고 이번 해외 순방을 또 할 때 또 G7 중심으로 1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제가 처음 취임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부족으로 그걸 다 응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남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둘 따져봐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나 또 대한민국 첨단 산업 유치를 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국가들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방공 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오기도 합니다. 산업 영역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보면 이번에 제가 유럽에서 느낀 것인데 그 현지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저나 제 아내를 보면 바로 한국 문화가 생각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손하트를 하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구가 한국의 뭐뭐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일어나나 이렇게 놀랬다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엔 아름답게 또는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평화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무슨 뭐 영화 장면 같은 걸 상상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정치 문화도 크게 관심을 끕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수요도 급증하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거리, 치안 상황,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또 깨끗한 거리, 또 친절한 국민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을 또 완화하고 또 해소해 가면서 전 세계 이상적인 국가로,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내부의 얘기들 중에 이제 청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우리 스스로 모범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입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또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두 가지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뭐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회도 그렇게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내부가 많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뭐 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국회가 또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뭐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에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수사를 잘하고 계시겠죠? 어디? 네,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검경 합쳐서?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계속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예.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전에는 뭐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든 아니면 맞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부가 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정책실에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관련 부처도 다 같이 의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식 매각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뭐 내년 하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예. 기술적인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예. 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 돈 돌려봤는데 이틀씩 걸리냐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에요.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좀 단축하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 이 가짜뉴스 또 혐오, 조롱 이게 그냥 과거에는 뭐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단순히 뭐 우물가에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재미로 하는 가짜 뉴스,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법학을 배우고 법률가로 활동할 때는 뭐뭐뭐라는 소문이 있더라, 뭐뭐라고 하더라 이런 것도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옴표를 쳐가지고 땡땡땡땡이라고 주장하더라고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사실을 공표 확산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교백 장관님이 어디 가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우리 조현 장관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현 장관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진실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까 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언제나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관한 그런 허위 주장을 누가 카더라라고 전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분쟁이 될 경우에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뭐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분란을 가져오잖아요. 뭐 부정선거 이런 제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아니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좀 책임의 강도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에 우리 각 부처청에서 좀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어디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들, 여성 소방관들한테 술을 너무 많이 먹이고 회식 강요하고 새벽까지 끌고 다니고 그러다 못 견뎌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이걸 또 남자친구하고 갈등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발표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슴 아픈 그 남자친구를 아주 그냥 그렇게 2차 가해를 하고 또 이거 감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묵살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소방 쪽에 국무조정실이었던가요? 예,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그래요? 예, 사실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막상 결국은 정말 이게 유명을 달리하는 그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 것이며 또 이걸 잃은 그 남자친구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이며 이거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묵살해가지고 얼마나 또 속쓰렸을 것이며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직장이 먹고 살겠다고 직장을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그 뭐 자기들의 놀잇감 비슷하게 술 먹고 노는 유흥 대상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최악의 갑질인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행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술 좀 같이 먹고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자는데 뭐 부하 직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뭐 노래방 데려가서 노래시키고. 그래서 이게 각 부처청에서 좀 각별히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요소가, 아니,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각 부처청에서 내부 조직 점검을 꼭 좀 해보십시오. 이게 조직 내 문화에서 그 여직원들을 상사 옆자리에 앉히려고 일부러 그런다든지,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 여성들한테, 여성 직원들한테 술 따르라 그러고 말이에요. 2차 가는데 강제로 데려가고, 술 억지로 먹이고, 원샷 시키고. 그 술 싫다는데 왜 원샷을 시킵니까? 그 자기나 먹지.
어쨌든 직장 내 이런 갑질 요소들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각별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으로 발제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부에서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미국 이란 간 MOU 1차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오늘 아침에 WTI는 74불대 그리고 브렌트유는 78불대로 해서 70불 초반 또는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 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인해서 환율은 1,530원대로 상승한 상황이고 국고채도 금리가 3.8% 내외로 3년물이 등락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은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60.4%로 증가해서 62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소비자 심리 지수는 2개월 연속으로서 106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서 2달 연속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의 민생 부담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금년도 국제경영관리원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작년 27위에서 21위로 6단계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물가 대응, 고용, 환율, 금리 4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먹거리 물가 등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LPG에 대한 유류세이나 그다음에 경유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 에너지 할당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먹거리는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농축 수산물 할당 관세를 확대하고 또 현장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서 지원해서 할인 지원을 또 대폭 확대하고 비축이나 또 공급 확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폭염, 폭우 대응 등에 따른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분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고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유질 과제는 7월부터 신속 집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신규 과제도 집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에이전틱 AI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청년들이 또 중소기업이나 또는 또 중견 대기업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자리 연계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고용 상황이 나쁜 제조, 건설, 농림 등에 대해서는 그 고용 상황을 분석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관련해서는 환율 시장은 최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외 NDF 거래를 DF를 해서 국내로 가져오는 제도적 조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취약 차주나 취약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수입 기업들에 대해서 환율 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각 부처들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미리 하고 넘어가죠. 그거 뭐라 하기보다는.
우선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국제유가가 70달러 후반에서 등락을 하면 종전에 우리가 국제유가 수준이 60달러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많이 거의 내려오긴 했네요. 네. 그러면 석유 최고 가격제는 지금 물가 부담이 커서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도. 예,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유가 동향 그리고 저희들 물가 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최고 가격제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물가 부담이 지금 어쨌든 좀 있고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24% 정도.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 초과세수들이 이게 좀 예상이 되고 네.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 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좀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고 가격제도 낮추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 예, 지금 서민들한테 하려면은 이제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또 기금의 20%까지 변경하는 기금이 부분. 좀 여력이 있어요. 네, 그런 정도 외에는 지금 그게 맥시멈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어쨌든 양극화가 좀 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지금 주식 시장에 대형 우량주들만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약간 양극화되는데 네, 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이게 지금 고용 대책 이게 지금 현재 산업의 추이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주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 산업에 매달리면 지금 국제 경제에서 밀리게 되니까 결국 첨단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안 한다, 고용이 매우 적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창업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길은 뭐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용을 늘리는 거와 창업을 늘리는 중에 어째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이제 고용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존 기업들의 상황들도 다 있는 상황인데 창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늘어나는 속도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의 창업 지금 진행하면서 보여준 창업에 대한 열기만큼은 저는 지속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창업은 소상공인 창업 형태의 창업들이었고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있고 하시지만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어떤 창업이 좋은 창업인지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번에 굉장히 지원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도 창업을 하는 경험을 가져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창업이 첨단 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네. 첨단 산업 분야를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창업할 때 지원하는 민간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들입니다. 물론 창업해서 성공했던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창업 투자 자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그 부분에서의 민간 창업 자본들이 그렇게 아직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당분간 지원을 하고 민간의 투자도 지금 창업 쪽으로 기술 창업 혹은 네. 제대로 된 창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은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사실은 뭐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요. 네. 근데 그 지원 금액이나 지원의 수준이
뭐 어쨌든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횟수도 그렇고. 이제 모두의 창업은 사실 초반에 기획할 때 저희가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도와주자. 그러니까 창업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알고 가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작이었고요.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지금 이번 올해를 거쳐서 제대로 된 투자 단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도별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지원하면서 5,000명 확보된 분들의 의견도 보면 이게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창업을 그냥 똑같이 봤지만 딥테크 창업해야 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제 시제품 만들 때의 네. 비용도 되게 많이 든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고민 중에 사실은 이제 성장 잠재력 확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겠죠.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늘리는 게 네, 필요하다. 여러 부분 이번에 부족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운영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도 좀 더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걸로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 재편이나 아니면 창업을 확대하는 거는 중소기업 장관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 무슨 네. 말이냐면 중소기업 장관을 떠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네.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업계에서의 기대도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그 창업하는 환경 속에서의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번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고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는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중소기업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부처 차원에서 어쨌든 창업이나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좀 낫겠죠. 기대가 큽니다. 그 환율 얘기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이게 상상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절상이라 해야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상하게 환율 예를 들면 강세가 돼야지. 우리 돈이 강세가 이제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우리가 또 많았잖아요. 연간 100조? 해외 주식 투자가 한 1,000억 불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억 몇십조 연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국내 투자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환율이 계속 이 불안한 진짜 이유는 어쨌든 달러 강세와 이 엔화 때문이라는 거죠. 엔화도 약세입니다. 엔화가 지금 엔화 약세고 사상 달러. 최고의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또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하게 되는 한 10% 저희들은 매각한 걸로 해서 한 14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전하면서 원래 이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는 이게 이제 달러 공급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대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 가지고 그 한국물 그 관리 포션이 커져서 이걸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줄여야 되는.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장의 목소리는 작년 말 대비해서 한 더블을 벌었습니다. 한 2배 정도 외국인 벌다 보니까 한 10% 매각했는데 이 정도 하고 나서 또 최근에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정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정리되고 나면은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소위 리밸런싱 이 끝나갈 시점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 계속 포지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가장 국민들이나 또 외국인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분야의 전망 개선이 너무 급격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너무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또 미국이나 또 이런 쪽에서 시간이 문제겠군요. 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격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관심도 많으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네. 산업부. 네, 산업부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 상황을 앞으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에너지 수급 가격 부분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원유와 나프타 수급은 아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나프타 모두 한 90% 이상을 확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UAE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인 원유, LNG 공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유 공동 비축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서 앞으로 단기 수급 차원을 넘어 중장기 자원안보 협력의 기반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 재건, 새로운 인프라의 참여에 대한 요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들과 같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 산업, 민생용 필수품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통해 석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와 함께 착한 주유소 지정 등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착한 주유소로 오해에 누적된 착하디 착한 주유소, 우리가 요즘 최근에 착착 주유소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착하디 착한 주유소는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42원, 착한 주유소는 2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착하디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상들을 지금 마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 이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줄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딘지 알려줘야.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청주 주유소는 청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름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오 해피 주유소입니다. 방문하시면 앞으로 해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군데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의 평동 제일 주유소입니다. 청주는 제가 다녀오고 아침에는 광산구에 있는 평동 제일 주유소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을 착하게 했느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온 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한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뭐 손해를 본 건 아니겠죠, 설마? 손해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면은 그 거짓말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력해 주신 주유소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리터당 40원, 20원 싸게 팔았으면 엄청 싸게 판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착한 주유소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금융이나 다른 기관들의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는 연말에 대통령 표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어디 갔어요? 네, 대통령 이제 정부 포상 수시 포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침 주시면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총리께서 지금 현재 유가가 원래는 100불이 넘었다 70불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원래는 유가에다 플러스 항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해가지고 위험 가중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평상시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0.5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20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불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도입하는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95불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유가가 전체적인 도입 부분은 아직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 최고 가격 조치는 계속 일단은 좀 유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은 당초에 한 100불이 넘었던 유가가 지금 최근에는 많이 떨어진 부분을 감안해서 최고 가격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 상황을 교훈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자원 안보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약간 벗어난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산업 경제를 이제 재구조화, 재편성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하여튼 수도권 편중 방지, 지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 되게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원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겪었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이건 중요 국가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지금 그건 기후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후부가. 네. 네. 기후부가 에너지부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후부가 너무 기후 보전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약간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산업 관련해서 가격은 낮추되 국산을 쓰면서 국내 지금 굉장히 축소된 태양광 산업도 키우고요. 풍력 산업도 키우고 관련된 배터리 산업, 전기차 이런 소위 녹색 전환 관련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재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저희 기후부가 소위 이제 GX라고 해서 네. 그린 대전환과 관련된 산업군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네. 집중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아, 그러세요? 하여튼 기저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고조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저전환은 아무래도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소위 배터리, 양수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수 발전소를 만들려면 이제 환경 훼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수 발전도 이제 기존에 댐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댐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제 상부댐을 하나 만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수 발전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은 좀 이렇게 좀 변화된 태도를 보이니까 환경 운동하는 쪽에서 저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기름 드시겠어요? 종교단체 환경 지도자분들이 왜 원전 늘렸냐고 해서 우리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동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하여튼 우리 잘 조정해 주십시오.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하여튼 상황이. 이게 이제 서남 해안 중심으로 일단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른 거 진도 나가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전망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